7년 만에 이뤄진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남북 간에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접촉 성과 과연 어떨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지난 2001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이죠.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저를 볼 건 상상도 못하셨죠? 예, 그렇네요. 저도 오늘 출연하면은 네. 박종진 앵커가 계실 걸 알았는데. 네. 제가 지금 휴가기가 아니라 대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종진 앵커가 눈 때문에 네, 네. 저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농내장.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좀 전에 저희 두 기자랑 연결하는 내용도 들으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접촉. 예. 접촉이 끝났고, 아직 5시에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근데 이제 2000년 때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뒤에서 이제 막부 역할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제가 특사를 해서 성사를 시켰죠. 그렇죠. 그때 예. 제 기억에 송호경 아태 평화 부위원장. 네. 두 분하고 북경에서 만났었던가요? 맨 처음에는 싱가포르에서 만나. 아, 먼저. 그 다음에 사전 접촉이 있었고. 상하이에서 만났고. 예. 예. 북경에서 계속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전 접촉을 여러 번 가진 거네요. 그렇죠. 한 5번 정도. 그러고 이제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는 당연히 같이 올라가셨고. 그렇습니다. 예. 원동현 부부장, 이 통일조선부 부부장도 그때 뭐 만나거나 그런 뭐 교류가 있었나요? 그때는 실무자급이었으니까 네. 저희들이 얘기할 때 옆에서 늘 배석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네. 원동현 부부장은 비교적 몇 차례 만났고 특히 김대중 직접 대통령 만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 국장 네. 서거 때 북한 왔었죠. 대표단으로 고문단으로. 와서 이명박 대통령을 김영관 비서 김기남 비서와 예. 지금 현재 예. 북한의 대남 실세인 김양건 부장. 그렇죠. 예. 그때 그분들을 꼭 대통령을 만나고 가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렇군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만찬을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 원동현 부부장이 굉장히 그 대남 우리 한국과 대화론자이고 전문가입니다. 대화론자 쪽에서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비둘기파에 속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 의견에 적극적인 동조를 했고 또 김기남, 김양건 지금 현재는 두 비서인데요. 이분들도 대화론자고 온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북한에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네. 만나자. 예. 또 원동현 부부장이 대표로 나오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곧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만남 자체가 7년 만에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상 고위급 회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뭐 단김에 네. 효과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은 7년간 이명박 정부 5년간 한 번도 접촉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취임한 지 1년 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네. 여기에서 너무 큰 성과를 보려고 하면은 남북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북한이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중국과 네. 미국의 역할이 컸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기술이 자꾸 진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각한 군사적 충돌도 예상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예. 중국이. 중국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거의 6년 만에. 그렇죠. 취임할 당시에 핵 없는 세상을 약속했거든요. 그 해관보 정상회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란, 북한에 의거해서 핵을 보유하게 된 이란 핵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어요. 네. 이제 북한 핵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에 우리 정부가 얼어붙어 있을 때 네.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저는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에 강한 압력을 했을 거예요. 남북 간에 근데 우리 대통령이 원칙을 강하게 지킨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좋은 예. 면도 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도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핵 폐기를 할 때만 대화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소위 비핵 개방 3천을 부르짖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핵 폐기, 네. 핵을 폐기해야만이 대화하고 지원하겠다 하는 빗장을 풀어버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훨씬 더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찬성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통일대방론도 저는 긍정적으로 박근혜 평가하시죠.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다. 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중국의 압력, 네. 특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제 제재를 해지돼야 되거든요. 네. 이란에게 음. 이란이 핵 폐기 약속을 하니까 경제 제재를 미국이 풀어주면서 6개월 동안에 봤죠, 저거를. 네. 동결되었던 네. 42억 달러를 풀어준다. 네. 그런 걸 다 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